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어제에 이어 영문학자네요, 또.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장영희 교수와 어제 리뷰한 피천득 교수는 글을 둘 다 맑게 쓰세요. 그래서 읽고 나면 여운이 오래 간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 내 생에 단 한 번은 장영희 교수의 첫 한글 수필이에요. 이분은 영어 수필을 몇 개 썼었죠. 미국에 체제할 때 미국 유학을 갔었거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그때 그쪽 한인신문에 미국 영어로 에세이를 기고했고 한국에 와서는 샘터의 한글로 당연히 한글이겠죠. 샘터는 에세이를 기고를 했는데 그거를 묶은 책입니다. 이 부제가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원래 제목보다 부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는 장혜희 교수가 2007년도인가 한 15년쯤 전에 죽었죠. 척추암이었나요? 그래서 그녀가 치열하게 살았던 그 내용들인데 차별받고 고생을 하면서도 특이한 것은 그거를 밝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훨씬 우리는 그런 장애가 대부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남는 글은 희망을 가지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빅터 이 프랭클인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분이 유태인이라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끌려가서 죽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와이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희망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한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캐나다 유학 와 있긴 하지만 캐나다도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 쪽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뭐랄까 헬조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다리가 없다는 건데 캐나다는 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라는 걸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죠. 여태까지는 지금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캐나다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세 제도가 없고 대출도 소득이 없으면 안 해줘요. 그래서 집을 원천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해요. 갭 투자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채는 못하더라도 한 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모으다 보면 유주택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적어도 캐나다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좋은 나라다. 이걸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시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다음에 태어날 거냐 아니면 해외 아무 데서나 랜덤하게 태어날 거냐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겠어요. 한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것만 해도 5% 이내에 듭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미국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의료나 주택을 포기한다면 그냥 최저생애를 원한다면 캐나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더 좋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장영희 교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1살 때 소아마비로 1급 장애를 얻게 돼요. 아버지가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죠. 그리고 부녀가 똑같이 고등학교 영어책을 쓰기도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장애인들이 가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는 것보다는 일반인 학교에 가야 일반인으로서 생활을 할 거다. 그래서 어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차별을 받죠. "안 받는다." 그거를 울고불고 해서 일반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잘 갔는데요. 대학교 갈 때 또 문제가 됐어요. 응시 자격을 안 줬어요, 시험 자체를 못 보게. 그런데 이 집이 장영희 교수는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전부 천주교 신자였던 거로 어 알려져 있어요. 그냥 수필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카톨릭 재단 서강대죠. 거기 가서 총장하고 면담을 했대요. "우리 아이 소아마비인데 시험 볼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그 총장 하시는 말이 걸작이에요.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냐." 그래서 성적이 제가 알기로는 우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강대 영문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가면서 또 차별을 받아요. 대학원은 쪼끔 다르긴 해요. 연구를 해야 되고 교수를 한다면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도 필요할 수가 있죠. 어쨌든 국내 대학원 진학을 못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유학 갔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저도 한국에서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6년 전인가 해양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캐나다에 와서 적어도 여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취업은 인터뷰를 하니까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벌써 좀 다르고 인터뷰를 만약 하면 좀 느스구레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 또 자기네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동양 사람이니까. 말도 어눌을 할 거고 뭐 제가 뭐 여기 10년 유학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알아듣는 건 그래도 쪼끔 늘었는데 말하는 건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신 뭐랄까 예전에는 틀릴까 봐서 말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그럼 알아서 챙겨 들어요. 그런 장점은 있네요. 이분이 그래서 뉴욕 주립대 뉴욕 캐피탈 시티가 뉴욕 시티가 아니고 올바니 시티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북미 자동차 횡단을 하면서 올바니에 잠깐 하룻밤 잤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깨끗하긴 했어요. 어쨌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85 년부터 서강대 영문학 강의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필도 했고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영문학자죠. 아버지 부터 그래서 어 이분이 암이 3 번이 발생을 해요. 유방암 2001년 그걸 극복하고 났더니 다시 척수암, 간암으로 죽었네요. 결국은 2009 년도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잠깐 살펴보면 뭐 수필이니까 뭘 요약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읽다가 보면은 좀 뭐랄까 터칭하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거는 죄다. 그 이유는 이건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빅터 이 프랭클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희망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다면 그게 수용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굳이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희망이 없는 거는 죽은 것과 사실 별 다름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똥을 만들어낸 기계가 되는 거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생명체는 나름대로 그가 먹는 것도 다른 생명을 희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동물 먹는 것, 육식하는 건 물론이고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쌀이든 아니면 보리든 채소든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다시 뭐 씨로서 벼나 보리가 자라거나 아니면 그 자체도 오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썩은 걸 먹지는 않잖아요.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의 사회 기여를 한다면 뭐 그 희생이 헛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회 보험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자살하기보다는 봉사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걸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혈하면 훨씬 더 세상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삶 자체가 시험이고 그리고 시험이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답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는 개인의 몫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머리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터치를 한 건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1급 소아 장애였기 때문에 업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많은 걸 아이뿐 아니라 어머니도 많은 차별을 느꼈을 거예요. 전혀 하지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지만 10살 배기였어요. 그때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은 그건 놓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놀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의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얘가 너네한테 뭘 구걸을 했냐. 해끼친 게 있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네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건데 아이한테 약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학생 중에 영문학 교수였으니까 학점을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학점을 A+를 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뭐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저도 하지만 심정적인 이해가 돼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친구는 불쌍한 노인을 도와주는 영어보다 훨씬 더 범세계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잘 활용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줬다는데 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왜 골랐는지 그 이유를 보시죠. 뭐 두 가지예요. 맨 처음에 나온 부제죠. 어 그게 보면은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불꽃처럼 살았죠. 꺼진 지 15 년이 됐지만 아직도 책과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운을 줍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좀 달라요. 그게 고전의 정의죠. 고전은 시간이 바뀌어도 여러 번 읽어도 새로운 그런 게 고전입니다. 물론 뭐 안 읽는 게 고전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건 고전보다 어쩌면 더 좋죠. 읽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여운이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읽으면서 행복했다는 거죠. 뭐 삶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행복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는 본능적인 삶도 있죠. 먹고 자고 생식하고. 하지만 가끔씩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행복도 필요합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니까. 읽으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읽었던 게 어 기록한 것만 2005 년도에 한번 읽고 2013 년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때였냐면은 주로 강남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갈 때 집이 연신내였거든요. 472 번인가요? 강남역 아니 양재역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주로 양재역으로 가는
까지는 이제 주로 걸어가고, 왜냐하면 버스는 한 번 타면 똑같잖아요. 지하철은 거리에 따라서 비례가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번이 더 쌌습니다, 그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글로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지수가 좋으면 앉고 없으면 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중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영희 교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강남에서 근무를 할 때 근처 도서관에 어 강의를 하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책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 적도 있어요. 화사한 느낌이었어요. 옷도 화사한 것을 입고, 물론 목발은 짙긴 했지만 표정이 항상 웃는 표정이 좋았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았거나 장가를 안 갔거나 했으면 '이런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뭐 누님이시고 제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느낀 거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혹은 건강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열하게 사는 거, 그리고 몸보다는 정신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책 한번 읽어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읽으면은 어 뭐랄까, 머릿속으로도 이해되는 게 있지만 마음속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읽고 그 여운이 오래갑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